자, 우리 누구부터 들어갈 거냐면 오늘 화학의 기초로 들어갈 거야. 자, 내가 말은 교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화학의 뭐야? 기초. 니네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거를 이제 체계화 시키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 알고 있는 이제 좀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들. 자, 화학 파트. 선생님 이제 사실 이 파트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선생님 전공 자체가 환경 쪽이야.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를 이제 난 물리를 너무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보니 물화생지가 다 전공 과목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화학을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다라고 느꼈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람은 건강이 망가지기도 하고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서 이제 니네 나이에 키만 안 커도 무슨 호르몬 얘들아 성장 호르몬 주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구의 발달이야? 화학, 물질의 발달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 여기서 먼저 선생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냐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누구의 구성 얘들아? 물체의 무슨 단계, 구성 단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야. 이케아를 갔더니 너무 예쁜 책상, 너무 예쁜 의자, 너무 예쁜 침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을 보잖아? 다 그냥 만든 소재가 뭐야 얘들아? 나무, 철, 누구야? 플라스틱.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 달라 보이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모양이 있게끔 만들어 놓죠. 요러한 물건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물체. 뭐라고 해 얘들아? 물체. 물건이 국어적 표현이야. 과학에서는 형체가 있다 라고 해서 물체라고 얘기를 하지. 이 물체를 구성하는 누구요? 자, 재료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물질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뭐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철이 모양이 어딨어? 플라스틱이 모양이 어딨어? 그치? 얘네들을 가지고 물체를 만드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을 우리가 무엇합니까? 쪼갭니다. 이 물질을 쪼갰더니 쪼개서 나누어지는 가장 작은 입자. 자, 이 물질을 분산시켜서 나누어지는 가장 작은 입자 누구였더라? 분자라는 입자로 나누어지게 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고대에 누가 있냐면 우리 이제 과학 중학교 때 사실 배웠던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누가 있습니까? 데모크리토스가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사람의 생각에 뭐에 있어? 꽂힌 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엄청난 헛소리를 합니다. 물질을 쪼개다 보면 결국 뭐 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이런 헛소리를 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하니까 다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믿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방송에 어떤 연예인 얘기가 나와. 그런데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사실 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편이야 사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랬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중세 과학이 멈춘 이런 일도 있었지. 근데 한켠에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물질은 쪼개다 보면 날카로운 칼만 있으면 더 작은 입자로 나누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이제 그 입자 자체가 누굴 말하는 거야? 분자를 말하는 거야. 이 물질을 구성하는 누구요? 입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쪼개면 결국 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플라스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그 입자가 누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 분자는 과학적으로 한 번 더 쪼개질 수가 있죠. 누가 됩니까? 원자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원자가 되죠. 근데 원자가 되면 물질의 성질이 없어져.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냐면 탄소, 수소, 누굽니까? 아니라 산소예요. 저게 여러 개가 모여서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기본 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분자를 쪼개면 탄소 원자, 수소 원자, 무슨 원자? 산소 원자로 쪼개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원자.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고1 통합과학에서 분자의 정확한 과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야. 그게 좀 포인트 중 하나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의 구성 단계를 보게 됐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원자부터 접근을 할 거야. 자, 이 원자부터 접근을 할 건데 저 원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부 기초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3 과정에 있었어요. 무슨 우주론 얘들아? 빅뱅 무슨 론? 우주론. 통합과학을
굳이 선행하지 않아도 기본 베이스는 있죠. 자, 어느 한 점에서 배 무엇을 합니까? 폭발을 합니다. 근데 폭발하는 모든 곳에서는 우리 지금 이 건물이 폭발한다고 생각해봐. 뭔가의 파편이 주변으로 튀어 안 튀어? 튀지. 그래서 이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날 때 뭔가의 입자가 나온 거야. 그 입자 중 하나가 마이너스 전기의 성질을 갖고 있는 누구라는 입자가 나오니까 전자라는 입자가 나와요. 자, 전자라는 입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라는 입자, 자,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라는 입자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아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구요? 중성자라는 입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이제 과학 선생님이지만 약간 샤머니즘을 굉장히 신뢰하는 과학 강사 중 하나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신도 믿고 의지도 하고 그런 편인데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 보면 사실 약간 신이 있는 것 같아. 과학을 보면 마이너스의 반대가 누구야? 플러스야. 플러스의 반대가 마이너스다? 근데 꼭 중간의 성격을 갖는 누군가가 존재를 해야 돼? 해. 이런 애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마치 신이 개입한 것처럼 중간 단계의 누군가가 꼭 탄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적으로 아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성자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들의 입자들이 모여서 누구를 구성합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얘를 만들고 얘네들이 모여서 단계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들이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구요? 얘네들이 이제 모이는 원동력의 힘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모여서 원자가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모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모이느냐라는 건데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만유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력이 있어요? 얘들아? 만유 인력. 그치? 인력이 무엇이에요? 재작년에 아주 그냥 웃긴 대답이 있었어요. 인력이 우리 당기는 힘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의 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 인력 뭐 하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이죠. 근데 만유가 무슨 뜻이야? 존재하는 모든 것. 그치? 그래서 만유인력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사이에서 뭐 하는 힘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자, 존재하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누구를 가지냐면 당연히 존재하는 순간 누구를 가져요 얘들아? 질량을 무엇한다 얘들아? 갖는다. 질량을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질량을 갖죠. 작은 먼지 하나도 질량을 갖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래저래 연구를 해보니까 누구를 갖는 물질 사이에서는 질량을 무엇하는 갖는 누구 사이에서는 물질 누구요? 사이에는 자 서로 뭐하는 힘이 작용한다? 당기는 누구요? 힘이 무엇한다? 작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무슨 인력이라고 그래 얘들아?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당기는 힘, 네, 얘가 인력이죠. 그런데 이 힘은 질량을 갖는 물질 사이에서 작용한다 했으니 일반적으로 누가 커지면 얘들아?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이 존재해. 그럼 질량이 커지면 당기는 힘인 인력도 커져요 안 커져요 얘들아? 커지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질량과 인력은 서로 무슨 관계야 얘들아? 비례 관계야. 질량이 커지면 인력도 커져. 이 비례 관계일 때 우리가 표시하는 게 물고기 표시예요. 중등부 때 또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수학에서 사실은 배웠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표시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앞으로 이 표시를 많이 쓸 거라서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2분의 10을 약분하면 몇이에요 얘들아? 5죠. 그치? 그런데 2분의 20을 약분하면 몇이 됩니까 얘들아? 10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자가 커지면 답도 커져요 안 커져요? 분자가 커지면 답도 커집니다. 그래서 분자와 답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비례관계죠.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분의 20을 해볼까? 5분의 20은 몇이야 얘들아? 4. 그러면 분모가 커졌지. 분모가 커졌더니 답이 커져요 작아져요 얘들아? 답이 작아져요. 그럼 분모와 답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그럼 비례 반비례에 대한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A와 B가 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시해요. A와 C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A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개죠. 그래서 A는 누구요? C에는 반비례하고 B에는 무엇한다? 비례한다. 요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요걸 공식으로 끌어낼 때 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눈으로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수학의 계산이 달라져요. 그런데 요건 눈으로 할 수 없죠. 질량은 인력이 아니고요. 질량이 커지면 인력도 커지는 둘은 무슨 관계에 있어?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만유 인력에 속하는 힘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얘들아? 중력이에요. 지구가 무엇을 가져요? 엄청난 질량을 갖죠. 이 질량을 가지고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질량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유인력의 일종, 지구가 갖고 있는 만유인력, 뭐라고? 중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 얘네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접해 있는 아이들끼리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전기를 띠고 있는 이들 입자 사이에서 이번엔 무슨力이 작용하죠?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우주 사이에서 작용하는 무슨力얘들아? 이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무슨 력? 전기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전기력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당기는 힘인 누구요? 인력. 하나는 밀어내는 무슨 역이죠 얘들아? 청력이지. 앞으로 청력 고등부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얘들아? 반발력이라는 언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밀어내는 힘. 자, 인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당기죠. 자, 이 밀어내는 힘인 청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얘들아?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누구야 얘들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게 됩니까? 인력과 청력으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인력과 청력으로 나눠집니다. 자, 빅뱅 우주론부터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결국 누가 탄생할 거야? 원자가 탄생을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얘네들 사이에서 만유인력이 작용할 때 이들의 질량을 한번 확인할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의 대략적인 비율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누구예요 얘들아? 양성자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중성자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전자가 있어요. 자, 이들은 누굴 가져요 얘들아? 굉장히 작지만 질량을 가져요. 이 질량은 뭐 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 자, 양성자 하나의 질량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그램. 1점 몇이요 얘들아? 중성자 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그램 얘들아? 24제곱그램. 내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그램 얘들아? 28제곱그램. 멋있지?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이 저걸 적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라는 게 나도 멋있어 보이려고 외운 거야. 자, 그래서 지금도 뭔가 수학적 수치를 디테일하게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해. 내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이 이래. 근데 마이너스 24제곱그램과 28제곱그램은 엄청난 차이지.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비교하기 좀 힘들어서 얘네들을 무슨 값으로 볼 거야? 상대값으로 한번 살펴봤어. 양성자 요거 하나의 질량을 상대값 1로 놨어. 그랬더니 중성자도 질량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 상대값도 1이야. 그리고 전자를 봤더니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1837분의 몇 배 얘들아? 1배로 무엇합니까? 전자가 너무 가벼운 거야. 비율이 나눠보면. 그래서 전자의 무게를 예로 나누면 1837분의 1배야. 전자는 너무 질량이 작아.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누구요 얘들아? 만유인력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전자와 중성자 또는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는 만유인력으로 모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질량이 너무 작아서. 맞죠? 그래서 주로 기본 만유인력은 얘네 둘 사이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질량이 비슷해요. 우주 공간에 당시 존재했던 입자들 중에는 물론 저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런데 당시 존재했던 애들 중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뭐예요 얘들아? 무거웠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네들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양성자 하나를 가지고 탄생한 물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라는 물질이에요 얘들아? 수소라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라는 물질이에요, 얘들아? 수소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 수소라는 양성자 하나를 갖는 애가 수소야.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원자들을 살펴봤어. 그 중에 수소도 알지만 여러분들 누구도 알아요, 얘들아? 헬륨도 알아요, 몰라요, 얘들아? 알죠? 그치? 그런데 수소를 봤더니 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수소야. 그런데 헬륨 내부를 봤더니 양성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헬륨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튬이라는 물질 들어봤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핸드폰의 배터리의 주성분이에요. 여기에 양성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얘들아? 3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원자의 특성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원자의 특이성을 결정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네요. 그래서 사실 저 입자들이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 포인트는 양성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성자 2개가 몰려들 때 무엇하게 됩니까? 둘이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사실 만유인력은 있지만 둘이 이렇게 모이기는 쉽지 않아요. 무슨 력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들 사이의 만유인력에는 중성자도 한몫하죠. 쟤도 질량이 작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양성자가 2개가 몰려들 때 누구요, 얘들아? 중성자도 만유인력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양성자 2개의 반발력을 누가요, 얘들아? 중성자가 무엇하죠?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로 땅땅 뭉쳐요, 안 뭉쳐요? 뭉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시 양성자가 3개야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되기 힘든데 얘네들이 모임과 동시에 중성자도 만유인력으로 무엇합니까? 몰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양성자의 반발력을 완벽히 흡수하면서 자기네끼리 땅땅 뭉치는 일이 생긴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원자. 누가 됩니까, 얘들아? 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누가 된다라고요, 얘들아? 원자 핵이요. 그런데 수소는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성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거 존재 자체로 누가 됩니까, 얘들아? 중성자가 수소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수소 무슨 핵, 얘들아? 원자 핵.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각각의 누굴 그려놓은 거야? 원자 핵을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원자 핵이라는 애 자체가 전기적으로는 무슨 전하의 성격을 가져야 되더라? 플러스.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우주공간에 돌아다니다가 우주공간 전역에 뿌려져 있는 누구를요, 얘들아? 전자를. 누구를요, 얘들아? 전자를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전자를 무엇으로, 얘들아? 전기적 누구로? 인력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성자가 2개면 전자도 몇 개 잡을까요? 2개. 양성자가 3개면 그렇지, 전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도 몇 개? 3개를 끌어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만큼 누구예요, 얘들아? 원자 내부로 전자를 끌어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탄생 누구야, 얘들아? 이론이야. 아마 니네 지금까지 학원 다니면서도 아마 이 탄생 이론을 배우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화학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누가 탄생했어요, 얘들아? 원자가 탄생했죠? 그래서 우리 누구에 대해서 봅시다, 얘들아? 원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자의 구조, 자, 중심에 무슨 핵이 있어요, 얘들아? 원자, 그렇지,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 핵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얘들아? 양성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고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반발력을 흡수해서 중성자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중성자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 반발력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원자핵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중성자가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좀 더 작은 과정 자체가 하나 있어.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야. 백배무주론에서.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셔야 되냐? 무엇합니까, 얘들아? 원자핵에서 양성자가 3개면 중성자도 적어도 같은 비율 또는 더 많은 게 안정적이에요. 중성자가 좀 더 많은 게 안정적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누구다? 양성자다.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얘들아? 중성자가 있다. 그런데 원자 핵
자체는 전기적으로 자 누구 때문에 얘들아 양성자 때문에 무슨 전하를 띈다 얘들아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 맞아요 틀려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원자핵이 주변에 전자를 끌어잡아 당긴단 말이죠. 전자를 3개 끌어잡아 당기는데 그 전자 3개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원자핵 근처에 이렇게 배치하나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원자핵 근처에 저렇게 배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들 사이에 무슨 력 때문에 얘들아? 반발력 때문에. 그치? 그럼 전자도 누굴 끌어잡아 당겨야 돼? 중성자를 끌어잡아 당겨서 반발력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아요. 중성자를 만유인력으로 끌어잡아 당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근처에 어떻게 배치됩니까 얘들아? 여러 군데 나누어져서 배치가 됩니다. 여러 군데 나누어져서 배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싸우면 붙여서 앉아 떨어뜨려서 앉아. 떨어뜨려서 앉지 반발력이 너무 크면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는 이 공간을 우리는 전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껍질이라고 얘기하죠.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쪽 껍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K 껍질, L 껍질, M 껍질, 무슨 껍질 얘들아? N 껍질.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뭐라고요? K, L, M, N 뭐라고요? K, L, M, N 한 번만 더 K, L, M, N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쪽으로 갈수록 껍질의 크기가 더 뭐해져요 얘들아? 커져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도 뭐해집니까? 많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K 껍질이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가요 얘들아? 2개. L 껍질이 몇 개요 얘들아? 8개. M 껍질이 18개 몇 개입니까 얘들아? 32개 들어가요. 네, 지금 이 내용은 사실 통합과학이 없는 내용이에요. 두루두루 무엇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양한 좀 선행 내용을 노출하는 거야. 뭐라고 얘들아? 28, C8, 32개가 들어가요. 맞죠? 뭐라고 얘들아? 28, C8, 32개 들어가.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말해 준 거고요. 그래서 그 개수에 맞춰서만 저 전자 껍질은 전자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저 껍질에 전자가 들어간다. 그럼 양성자가 3개니까 전자가 3개 끌려온단 말이지. 그러면 원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져. 자, 그럼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나? 2개가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어디 들어가야 돼 얘들아? L 껍질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L 껍질에 들어가죠.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요 K 껍질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차야 되냐? 근데 이런 게 있지. 이 전자 껍질은 이 원자의 누구 같은 애야 얘들아? 외모 같은 애야. 전자 껍질은 이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원자의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외모가 되는 거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내 모습이 나의 외모잖아. 그런데 너네 봐봐. L 껍질, 이 L 껍질에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어 얘들아? 하나가 있단 말이야. 너무 비어 보이지 않나? 그치? 사람마다 얘들아, 사람마다 이렇게 머리가 있어. 꼭 여기 두피에 머리가 꽉 찰 필요는 없잖아. 그치? 꼭 여기 빼곡하게 다 차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 전체 머리카락이 한 개만 있어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 외모, 이 껍질이 전자, 이 원자의 외모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무엇한데? 많은데 이걸 다 채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K 껍질은 전자 최대 몇 개 얘들아? 2개. L 껍질은 몇 개? 8개. M 껍질도 몇 개 얘들아? 8개. 우리가 이제 원소기호 몇 번까지 외울 거야 얘들아? 20번까지 외울 거야. 얘네들까지 외울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각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얘들아? 8개만 채워지면 K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8개만 채워지면 안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도,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선생님도 머리숱이 없거든요. 근데 보기 흉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럼 무슨 얘기냐? 물론 채울 수 있는 개수는 되게 많지만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 깔끔해 보이는 거 마저 들려 얘들아? 그것처럼 얘도 8개씩만 채우면 내 외모에 자신 있어 이런 원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전체 머리카락에 나 머리카락 하나밖에 없으면 나 수업 나오기 힘들 것 같아. 나 수업에 자신이 없을 것 같아. 결국 그건 무슨 얘기야? 외모가 좀 깔끔해야 안정적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자신감도 생기는 거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언제나 얘는 마지막 껍질에 이 개수에 맞춰서 전자를 무엇하는 배치하려고 하는 구도를 무엇합니까?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거 규칙이죠. 규칙은 지켜야 안정적이야, 안 지켜야 안정적이야?
지켜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야 이 원자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할 건 뭐냐면요. 이 원자의 구조에서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무슨 성입니까? 아니라 전기적으로 그렇지. 중성의 성격을 갖습니다. 전기적으로 무슨 성의 성격을 가져요? 중성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중성은 안정적이라는 뜻이 아니야. 너 내가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니네들 난 오늘 나올 때 화장을 해야 돼, 멋있게 하고 나와야 돼,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 그치? 그래서 중성이 안정적인 건 아니고요. 중성은 전기적 균형을 맞추는 거 맞아요? 들려요? 전기적 균형을 맞춘 것 뿐이고요. 안정성은 옥텟 규칙에서 찾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요 요렇게 된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 이 와중에 선생님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자, 누구라는 것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전자. 자, 일단 무슨 전하의 성격을 가져요 얘들아? 전자. 마이너스 전하의 성격을 갖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마이너스 전하의 성격을 가져. 자, 그 다음에 이 전자는 무엇하다? 매우 무엇하다 얘들아? 가볍다.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성을 갖고 있습니까 얘들아? 운동성이 있다 없다 얘들아? 운동성이 있습니다. 원자핵은 못 움직여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즉 존재할 수 있는 입자 중 제일 무거운 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전자는 매우 가벼워서 운동성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지키기는 옥텟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자, 안쪽 껍질은 채워졌고요. 이 옥텟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안쪽은 지켰고 이 바깥쪽 껍질 있죠. 요거요. 요 전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얘들아? 8개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7개를 어디서 빌려오자니 너무 무리가 돼.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하나를 무엇하자 얘들아? 버리자. 버려서 깔끔하게 이렇게 안정을 찾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양성자가 3개, 전자가 몇 개 얘들아? 2개. 그럼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아 안 많아 얘들아? 양성자가 전자보다 뭐해 얘들아? 많아. 그러면 그때부터 중성의 성격이 뭐해져 얘들아? 없어져. 중성의 성격이 없어지면서 쟤는 무슨 성으로 바뀌어 얘들아? 양성으로 바뀌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은 누구로 바뀝니까 얘들아?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이름은 누구로 돼? 이온. 전기를 띠게 되면서. 그래서 전자를 하나 버리면 만들어지는 게 무슨 이온이에요 얘들아? 양이온이에요. 이온이라는 것은 사실은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입자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면 사실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버리죠. 그래서 전자를 무엇해서 얘들아? 잃어서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양이온이 됩니다. 맞죠? 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잃었더니 누가 많아져요 얘들아? 그래, 양성자의 수가 누구보다 많아집니까 얘들아? 전자수보다 많아지는 거 맞아요 얘들아? 전자수보다 많아지죠. 양성자의 수가 전자수보다 많아지는 게 여기서 내신에서 어떻게 틀려왔냐? 원자핵이 전자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맞다고 동그라미 외웠어. 순간적으로 원자핵도 플러스고 양성자도 플러스니까 뭐라고 한 거야? 원자핵이 전자보다 많다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쳐온 거야.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쟤 너무 졸린가 보다. 야, 너네 이거 사탕 하나씩 입에 넣어. 이거 2개 남았거든? 너 입에 하나 넣고 준이 하나 줘. 하나씩 먹어. 자, 그래서 양성자 수가 누구보다 얘들아? 전자 수보다 많은 게 무슨 이온이다 얘들아? 양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그래서 양이온의 대표 주자는 그냥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걔가 누구냐면 얘들아, 자, Na. 우리 중학교 때 외웠잖아. 얘 누구야? 나트륨이지. 그치? 이 친구가 양성자 몇 개짜리야 얘들아? 11짜리야. 이 친구가 양성자 11짜리야. 그럼 전자도 몇 개야 얘들아? 11. 그치? 그러면 캐리 껍질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N 껍질에 M 껍질에 몇 개 얘들아? 하나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8개를 대개는 태없이 부족하니까 뭐 하자? 버리자. 맞죠?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 11. 전자가 몇 개? 10개인 입자가 되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데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화학식 썼었거든요.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를 빼. 그러면 Na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얘들아? 자, 여기서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이너스 같은 연산, 뭐 이런 네가티브한 느낌 이런 거 되게 싫어요. 네가티브 무슨 뜻인지 알아요? N으로 시작하는 스펠링이에요. 부정적인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하죠 얘들아? 이렇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넘깁니다. 넘겨서 이 화학식 어떻게 써요 얘들아? Na 나트륨이 Na 플러스 양이온으로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놓는다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얘들아? 요거요 나트륨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얘들아? 나트륨 누구라고 읽어야 돼요? 이온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 중에 얘도 나트륨 얘도 나트륨이라고 읽어서 틀려온 학생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남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 쓰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하량이 붙어있으면 반드시 이온자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로 이렇게 전자를 버리는 과학의 매력이 공통성이야. 전자를 버리는 원자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대다수가 누굽니까 얘들아? 그런 애들이 대다수가 금속이에요. 대다수 무슨 원소가? 금속 원소가. 무슨 이온으로 잘 바뀌어요 얘들아? 양이온으로 굉장히 잘 바뀌어요. 무슨 이온으로 굉장히 잘 바뀌어요? 양이온으로 굉장히 잘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양이온이 되잖아요. 항상 이 원소 명칭 뒤에다가 무슨 자를 붙여주시면 됩니까 얘들아? 이온자를 붙여서 읽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음이온으로 가요. 이제 무슨 이온으로 갑니까 얘들아? 음이온으로 가요. 자, 음이온이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애매하게 한두 개가 부족해서 전자를 무엇할 거야 얘들아? 얻어올 거야. 그게 음이온이야. 자, 대표적으로 누가 되냐면 염소 원자야. 이 친구가 양성자가 몇 개 있냐면 얘들아 17개가 있어. 자, 그럼 전자도 몇 개? 17개. 그러면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죠. 아쉽게 하나가 부족하네요. 그렇다고 7개를 버리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몇 개를 얻어오자 얘들아? 하나를 얻어오자. 그래서 양성자 17개, 전자 10 몇 개? 8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음이온은 결국 전자를 뭐해서야 얘들아? 얻어서야. 맞죠? 전자를 얻어서고요. 전자를 얻다 보니까 누구의 개수가 얘들아? 양성자 수보다 누가 많죠 얘들아? 그렇죠. 전자 수가 무엇합니까? 많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의 그 화학을 보면 자, 염소 원자에다가 전자 하나를 얻어요. 그래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Cl-가 되면 음이온을 표현하는 화학식이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Cl-를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읽어요 얘들아? 읽을 때 모모화이온이라고 읽어야 돼요. 음이온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얘들아? 모모화이온이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배제가 굉장히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식의 명명법입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출제하잖아요. 낚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배제는 이 영역의 프린트를 다른 학교랑 다르게 선생님이 따로 만들어놨어. 이것만 계속 연습하는 것들을. 그래서 모모화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이 친구의 화학식이 누구예요? 화학 이름이 누구예요? 원소기호 이름이 염소죠. 이때 우리는 소자로 끝나는 애는 소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염화이온. 산소화이온 아니고요. 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자는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로 음이온으로 되는 아이들이 모든 비금속이 아니지만 대다수 무슨 원소가 얘들아? 비금속 누구요 얘들아? 원소가 주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6개나 7개가 되면서 전자를 얻을 거고요. 얘네들은 네, 화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이온이라고 우리가 읽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얘네들 읽을 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라고 해요. 가짜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물론 과학에서는 무엇하다 얘들아? 더할까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앞으로 가짜는 다 변할까로. 마이너스 1만큼 변했어.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얘는 몇 가 얘들아? 플러스 1가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2개가 더 많아. 그럼 누가야 얘들아? 플러스 2가 양이온. 자, 전자가 2개가 더 많아. 무엇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읽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 따로 외우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무슨 표얘들아? 주기율표죠. 주기율표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원소 명칭이 달라지죠. 그래서 원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양성자의 누구여야 개수가 원자의 특이성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자 원자의 특징적인 누구야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무슨 번호가? 원자 번호가 같으며 일반적으로 원자의 경우 양성자의 개수와 누구의 수가 같습니까 얘들아? 전자 수가 같아요. 근데 아까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도 거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성자는 더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 그건 안 돼요. 양성자는 전자수와 같은 거고 양성자가 모든 특징을 결정하다 보니 양성자의 개수와 무슨 번호가 같다? 원자 번호가 같다야.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포인트를 찍자면 우리 보시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하나나 두 개면 그 하나나 두 개를 버리고 플러스 1가 양이온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죠. 자, 만약에 7개다 6개다 그러면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6개다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됩니다. 자,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지를 결정하는 전자는 누구였어요 얘들아? 네,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였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안쪽 껍질은 어차피 채워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얘가 어떤 패턴으로 갈지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껍질의 전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 원자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원자과 전자라고 칭합니다. 중요한 언어예요. 뭐라고 얘들아? 원자과 전자. 원자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로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한 개면 원자과 전자 하나,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두 개면 이 두 개가 모두 다 버려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원자의 변화를 두 명 다 원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